다음날 수업 있고 그러면은 민재야 좀 잠을 넉넉히 자줘야지. 안 졸려요. 그래? 자, 저번 시간에 배설 배우는데 배설은 이제 콩팥에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 만드는 과정이 이제 배설. 그래서 이제 콩팥 안에 보면은 기억해봐라, 저번 주에 배운 거. 콩팥 안에 보면은 뭐 이런 사구체, 보먼주머니, 생요관,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콩팥의 기본 단위라 해서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맥프로 그런 거 배웠죠. 네.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 자, 실제로 콩팥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 아니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 콩팥 안에 있는 구조인데 콩팥에 들어오는 피를 뭐라 그랬지? 콩팥? 동맥. 콩팥에 들어오는 피. 그리고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고 콩팥에서 이제 나가는 피. 이게 뭐였어? 콩팥, 정맥. 그리고 콩팥에 피가 들어왔을 때 모세혈관에 따라서 혈액이 이동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콩팥 동맥에 피가 들어왔을 때 이 모세혈관이 막 꼬여있는 곳이 있다 그랬어. 꼬여있는 곳, 사구체. 그리고 사구체 주위에 주머니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이거 이름 뭐라 그랬죠? 보먼 주머니. 좀 복습 좀 해. 그래서 공부 좀 해야지. 그럼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여과시킨다 그랬죠. 정수기 필터 같이 여과. 그래서 어떤 게 여과가 된다 그랬어? 물 내려오고, 그치? 노폐물 요소 내려오고. 이제 노폐물은 아니지만 알갱이가 작은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도 내려올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 뭐 무기염류 이런 것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과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잘 봐.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시키는 물질은 물, 요소, 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뭐 이런 등등이 있고 다 외워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거는 영양소잖아, 그치? 또 얘네는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다시 혈액으로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흡수, 다시 흡수.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여과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노폐물이 있으면 여기서 또다시 내보내요.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는 걸 뭐 한다 그래? 분비. 그래서 여과, 그 다음에 재흡수, 분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줌,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노폐물 쌓이는 콩팥 안에 여기를 콩팥 깔때기라고 했어요. 콩팥 깔때기. 여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야? 오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폐물 오줌이 콩팥 밖으로 가면은 오줌관에 따라서 방광에 쌓여 있다가 오줌 넣을 때 요도를 따라서 이 오줌이 나가는 거지. 기억나니? 나? 안 나. 얘들아, 응? 아이, 녀석들이네. 그래서 봐봐. 콩팥 등 뒤에 너네 두 개 있다 그랬잖아. 콩팥 안에서 이런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노폐물 오줌이 쌓이면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에 쌓여서
요도를 따라서 이제 오줌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콩팥 안에 실제 모습은 이런 게 들어있다 했잖아. 콩팥 동맥으로 피가 들어와서 요 사구체에서 요 보먼 주머니로 여과, 그 다음에 세뇨관 따라서 여기가 세뇨관이죠. 세뇨관 따라서 이렇게 물질들이 가다가 요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들은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던 노폐물들은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가 돼서 이제 노폐물만 콩팥 깔때기에 노폐물만 쌓여있는 게 오줌이라 그랬잖아. 맞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콩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여기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거 세 개가 이제 콩팥의 기본 단위라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죠. 이름 뭐? 프로, 그지? 응, 요거 세 개, 프로. 여기까지 했었잖아. 얘네가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한 번씩 안 하니까 이게 자꾸 까먹잖아. 그래서 46쪽에 여기 한번 보면은 요 표도 시험은 잘 나와요. 자,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단백질의 혈액 속에 판이 있었대. 근데 여과액은 하나도 없대. 여과액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봐. 혈액 속에 여기 단백질이 있었어. 단백질이나 피 속의 적혈구, 백혈구, 혈구는 여기서 여과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네. 이거 여과 안 된다 그랬죠. 얘네 알기니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보면은 혈액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피 속에는 있어. 잘 들어, 어려워. 피 속에는 있는데 여과가 안 돼. 알기니까 너무 커서. 여과가 안 되니까 이 여과액 속에는, 여기 여과액 속에는 있어, 없어? 단백질이. 없지. 그 말이야. 그래서 피 속에는 있는데 여과액이나 오줌 속에는 없어요. 왜? 피 속에는 있지만 알갱이가 커서 여과가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여기 여과액에는 단백질이 없고 당연히 오줌에도 단백질이 없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단백질 여과액에는 없다. 왜?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보세요. 포도당의 혈액 속에 있었는데 여과액이 있대. 근데 오줌에는 없대. 그럼 포도당은 어떻게 된 거야? 이 포도당. 혈액 속에 있다가 여과가 된 다음에 여과액에는 있죠. 근데 얘는 영양소니까 우리 몸에서 재흡수한단 말이야. 100%.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오줌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여과액에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다. 왜? 여과된 후 전부 다 재흡수가 돼서 다시 몸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요소는 노폐물이야. 야, 노폐물이니까 어때? 혈액 속에 있었는데 여과되죠. 여기. 혈액 속에 요소가 있었는데 여과가 돼. 그래서 여기 들어있어. 근데 아직 여과 안 된 요소가 여기서 또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여과된 요소랑 아직 여과 안 된 요소가 분비가 되니까 오줌 속에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혈액에 있다가 여과되고 그 다음에 분비까지 돼서 오줌 속에는 요소의 양이 많아진다. 여과액보다 오줌의 농도가 많다. 왜? 물이 재흡수돼서 농축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소가 여과되고 분비되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 오줌으로 나가긴 하지만
몸속에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소만 좀 많아져서 오줌 속의 요소가 가장 많다. 네? 그래서 저거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봅시다. 니는 오늘 기운들이 없냐? 다들? 네. 네. 왜 하필 오줌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오줌에? 네. 오줌에 뭐 이런 요소나 노폐물 그런 것들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좀 띄고 있죠. 네. 완전히 물만 있다 그러면은 뭐 물같이 투명하겠지. 그런데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약간 노란색을 띄어요. 오줌이 만약에 빨간색 띄면은 피가 섞여 나온 거야. 그런 적은 없죠? 그럼 병원 가봐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 정리하는 건데요. 밑에는 한번 보자. 선생님, 음?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소변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뭐? 소변도 안 나와요? 소변? 네. 아니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몸에서 여기 이제 하겠지만 세포 하기 때문에 응? 노폐물은 자꾸 생겨. 노폐물은 자꾸 생기니까 오줌이 노폐물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몸에서 노폐물이 자꾸 생기니까 오줌은 나오긴 나오지. 근데 물도 안 마시고 있으면 오줌으로 물이 조금밖에 안 나가겠지. 물이 부족하니까 몸에. 응? 그러니까 오줌이 진해지는 거지. 너네가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데 물이 부족하고 물을 별로 안 마시고 있으면은 오줌을 넣으면은 오줌이 좀 진해져요. 노란색. 노폐물이 농축이 돼가지고. 응?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걸 정리하면은 보자.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호흡을 하죠. 너네 세포들이 호흡한다는 건 무슨 얘기였어? 이제 몸에 세포들이 있어. 그러면 세포 주위에는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몸에 있는 세포를 이제 다른 말로 뭐 조직세포라고도 하고, 세포 옆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모세혈관들이 전부 다 분포하고 있어. 그럼 이 세포들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 그 다음에 영양소가 필요해.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하고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 가지고 세포가 사는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 죽어요. 근데 이 세포호흡 했을 때 이제 노폐물이 나오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요소 같은 노폐물들이 생기는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내보내야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면 이 혈액이 어디로 가는 거야? 콩팥으로 가면은 이 노폐물을 콩팥에서 오줌으로 빼주는 거고, 이 혈액이 폐로 가면은 이산화탄소를 또 숨 쉴 때 빼주는 거야. 이게 세포호흡이잖아. 다시 봐. 저번 시간에도 했어. 세포들이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들이 살아가. 근데 세포호흡은 영양소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발생해. 그러면 세포호흡할 때 필요한 이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서? 소화계를 통해서 세포한테 공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 음식을 먹었어. 그 다음 식도도 넘어가고 위 소장까지 넘어가면 분해가 끝나지. 기억나? 그 음식이 소장까지 분해가 끝나면 소장에 어디서 흡수해?
융탈에서 흡수하잖아. 아 진짜 근데 복습 진짜 되게 안 하네. 공부 좀 해야 돼. 소장이 융탈에서 흡수하잖아. 그 융탈에서 흡수하면은 그 영양소가 혈액을 따라서 오다가 세포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음식을 입으로 먹었어. 입, 식도, 위, 소장까지 분해가 쫙 끝나잖아, 그치? 그럼 소장이 융털에서 흡수해서 혈액을 따라서 와서 세포로 들어가잖아, 영양소가. 그럼 산소는 호흡계, 호, 기관지 폐로 산소 들이마시면 혈액을 운반하는 애가 누구야? 혈액 속에. 아니, 혈액을 운반하는 애. 산소를 운반하는 애가 누구야? 적혈구지. 그 적혈과 헤모글로빈이 이 폐에 있던 산소를 운반해서 세포들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을 해. 그럼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얘는 다시 어떻게 해? 혈액을 따라서 폐로 가죠. 그래서 폐로 가서 숨을 쉴 때 내보내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요소 같은 노폐물들이 생기면 이런 거는 배설계,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빼주는 거고. 맞아? 그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봐봐. 이렇게 비슷한 그림으로. 자, 여기 소화계가 있어요. 소화시키는. 요 호흡계가 있어요. 폐 같은. 그 다음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순환계가 있어요. 심장, 혈관. 그 다음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를 조직세포라고 전달했어.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조직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세포가 살 수 있다 그랬어? 그럼 호흡할 때 뭐가 필요해?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한데 얘네가 피를 따라서 혈액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공급되잖아. 근데 이 중에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혈액한테 주고 그게 세포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산소는 호흡계에서 숨을 쉬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가는 거지. 여기가 됐어? 그럼 얘가 세포호흡을 했어.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다시 혈액으로 주죠. 혈액으로 주면은 혈액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빼주는 거지. 숨을 쉬죠. 그리고 노폐물 같은 거는 혈액으로 줘서 배설계, 콩팥으로 가서 노폐물을 오줌으로 빼주는 거지.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고 기관계야. 우리 몸에 세포가 살아야지 우리가 살지. 에? 뭔 소리인지 알아? 네. 아이, 진짜. 알아듣는 거지. 선생님 말이 빠르니? 아니요. 자.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 안 풀었을 거예요. 네. 자, 오른쪽에 7번부터 12번까지 먼저 풀고, 안 맞추고 해석하자. 먼저 풀어봐. 자, 여기에 보면은 물질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자, 물질의 분류. 분류가 뜻이 뭐야?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물질을.
한 가지가 뭐냐면 순물질. 또 한 가지는 순물질 아닌 거. 순물질 아닌 거를 이제 혼합물이라고 해요. 혼합물. 순물질은 말 그대로 뭐야? 순수한 물질. 순수한 물질이니까 한 가지 물질. 한 가지 물질을 순물질이라 해. 너네 금이 한 가지 물질이니 두 가지 물질? 한 가지죠? 그런 게 순물질. 물은 한 가지 물질이야, 두 가지 물질이야? 두 개. 왜 두 개야? 네? 물이 왜 두 개야? H2. 아, 네. 그건 원소고 물은 한 가지지. 근데 여기 구조물이 이상하다. 봐봐. 요거는 지금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아, 순물질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다시 봐. 선생님 가르쳐준 걸 봐봐.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 한 가지 물질. 근데 한 가지 물질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금 같은 거, 뭐 구리, 뭐 산소, 수소. 요거 너네 1학기 때 원소들 배웠잖아, 원소. 원소들은 당연히 한 가지 물질이지. 수소가 두 가지 물질이야? 아니죠, 한 가지 물질이지. 이런 원소들은 당연히 순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결합한 물질이 있어.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결합했다 해서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이 뭉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물은 너네 알다시피 H2O지. 그럼 이 수소하고 이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한 게 물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 물이 두 가지 물질이야? 물이 한 가지 물질이지.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뭐냐면은 원소가 몇 가지 결합해가지고 한 가지 물질이 되는 거야. 그걸 화합물이라고 어렵네. 해. 아니면 그냥 외워. 하나 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화학식 어떻게 되니? CO2. CO2죠. 그럼 얘는 탄소라는 원소하고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한 가지 물질이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두 가지 물질이 아니지. 응?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어. 다시 봐. 그래서 원소들, 1학기 때 배웠던 원소고요. 이런 원소들은 당연히 순물질 한 가지 물질이고,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한 가지 물질이 됐어요. 이런 걸 통틀어서 화합물이라 해요. 화합이 뭉친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한 가지 물질, 순물질이야. 네. 그 혼합물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야. 두 가지 이상의 물질.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니지. 물에다가 뭘 탄 거야? 소금 탄 거지. 그러면 소금하고 물하고 두 가지 물질이 있는 거지. 이런 게 혼합물이라고. 응? 네. 또 뭐 있을까? 우유. 야, 너는 우유 속에 물만 있니? 다른 것들 들어있니? 다른 것도 들어있죠. 우유 속에 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응? 뭐 포도당도 있고, 그 밖에 뭐 그런 등등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그 혼합물이지. 물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지방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뭐 할까? 공기. 야, 공기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혼합물이죠. 공기 속에 뭐 있어? 질소. 그래, 질소하고. 또 뭐 있어? 산소.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치?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니까 혼합물이지. 네. 또 뭐라 한번 해볼까? 흙탕물.
화학물은 물에 뭐 자갈도 들어있고 모래도 들어있고 뭐 진흙도 들어있고 막 이러지겠지. 그럼 혼합물이지. 일단 수물질하고 혼합물 분리할 수 있겠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물질은 한 가지 물질. 원소들은 당연히 수물질이고 원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한 가지 물질이 되면은 이것도 수물질이야. 혼합물은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근데 혼합물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골고루 잘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근데 불규칙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소금물은 어때? 얘네 물에다가 소금 타면 위에 맛을 보나 밑에 맛을 보나 맛이 어때? 똑같이. 그 골고루 섞여 있는 거지. 근데 가라앉으면 왜? 소금물이 왜 가라앉아? 안 가라앉나? 소금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다 녹이지 못하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을 물에 다 녹여놓은 거잖아. 네? 아, 그래. 다 녹여놓은 거니까 가라앉는 게 없죠. 근데 공기. 질소하고 산소가 공기 중에 78%, 21% 이렇게 들어있거든? 근데 질소가 저 뒤에 몰려있고 산소가 이 앞에 몰려있고 이렇게 돼 있니? 골고루 잘 섞여있죠? 응? 네. 자, 교실 뒤나 교실 앞이나 질소 산소는 78대 21%. 응? 이 정도 비율로 골고루 잘 섞여 있어요. 이런 걸 균일로 하는 거예요.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거. 네. 우유. 우유 너네 오해할 수 있는데 우유는 골고루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 우유 이렇게 사갖고 먹을 때 보면은 거기 써 있어. 흔들어 드세요. 이런 말 써 있거든. 우유나 과일 주스. 우유도 무거운 성분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유 먹을 때 흔들어 먹는 게 좋아.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네? 네. 과일 주스 어떻게 돼? 과일 주스 진열장에 보면은 뭐 주황색 과일 성분들이 막 가라앉아 있지, 그치? 그럼 그것도 골고루 섞여 있지 않는 거죠. 맞아? 과일 주스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거 있잖아.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똑같던데. 그래? 네. 잘 보면 밑에가 더 진해. 가라앉아서. 그래서 우유, 뭐 과일 주스 이런 거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요. 흙탕물, 물에 자갈, 모래, 진흙 같은 게 섞여 있는데 무거운 자갈이 당연히 밑에 있겠죠. 진흙은 물에 섞여서 막 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핵심적인 것만 다시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 물질을 한 가지 물질, 순물질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로 분리하는데 순물질에는 원소,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들이 결합한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에는 규칙적으로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 이 얘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책으로 한번 보자. 여기까지 가서 좀 칠 거야, 봐봐. 자, 맨 처음에 책에 뭐가 나오냐면은 순물질이 나와요. 순물질은 얘기했듯이 뭐야? 순수한 물질, 한 가지 물질. 그러면 여기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수은, 산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소야, 원소. 구리, 원소기호, CU,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돼 있어요. 금, AU, 수은, HG, 산소 O. 여기서 원소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물질. 그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 물, H2O,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 거죠. 근데 물이 두 가지 물질이 아니잖아. 한 가지 물질이지. 네. 염화나트륨.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해서 염화나트륨. 이게 소금이야, 소금. 야, 소금이 한 가지 물질이야, 두 가지 물질이야. 소금. 소금이 한 가지 물질이지 뭐.
그렇죠. 아, 니네 왜 그래? 소금이 두 가지야? 헷갈려요. 그냥 얘 때문에 헷갈리는데 봐봐. 원소가 결합하면은 한 가지 물질이 되는 거야. 한 가지 물질.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가 한 가지 물질이지 두 가지 물질이 아니잖아. 에탄올은 화학식이 복잡한데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에탄올, 소독약 있잖아. 소독약. 이것도 한 가지 물질이지. 그래서 이런 원소나 화합물들은 순물질에 들어가고 한 가지 물질이니까 한 가지 성질이 나타나겠죠. 불이라는 성질, 물이라는 성질. 네? 그렇죠. 네. 혼합물 보자. 네. 저 질문이 있는데 과일 주스가 이제 밑에가 더 진하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만히 있죠. 무거운 게 다 가라앉아 있죠.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층이 생겨요. 약간 층이 생기죠. 과일 주스에서 이제 조금 무거운 성분들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과일 주스도 얘들아 진열장에 있는 과일 주스를 그대로 빨대로 빨아먹을 때 위에 부분을 빨아먹어보고 깊이 담궈서 밑에 부분을 빨아먹어봐. 맛이 좀 달라요. 밑에가 진해. 응? 응. 그렇군요. 그래갖고 흔들어 먹으면은 골고루 잘 섞이죠. 오, 신기하다. 편의점 갈 때 봐. 과일 주스 투명한 거 있잖아. 투명한 데 보면 밑에가 더 진해. 아, 우유는 보통 종이팩에 들어가고 안에가 잘 안 보이는데 우유도 만약에 투명한 용기가 있으면 아래가 조금 더 진해요. 그렇군요. 우유 중에도 뭐 서울우유 이런 거 중에 투명한 그 플라스틱 병이 담긴 게 있거든. 그런 거 먹어. 자, 혼합물.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치자. 혼합물은 혼합.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다라는 거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지.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 근데 골고루 잘 섞여 있으면 뭐? 균일 혼합물. 불규칙하게 섞여 있으면 뭐?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설탕물,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 설탕물은 뭐만 섞여 있어? 설탕하고 물. 물하고. 네. 식초는 나중에 한번 배우는데 물에다가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빙초산 이렇게 얘기하거든. 물에다가 아세트산을 타는 거야. 공기, 질소산소, 탄산음료는 물에 탄산이 들어갔죠. 물하고 탄산이 섞여 있는 거야. 합금은 뭐냐면 금속을 섞어 놓은 거야. 금속을 선생님 어떻게 섞어요? 그러는데 금속을 용광로에 넣고서 녹이면 섞어지죠. 응? 근데 얘네들은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밑에 가라앉는 게 있어. 흙탕물도 가라앉고 우유도 가라앉고 암석. 눈에 돌을 보면 알갱이가 규칙적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막 불규칙하게 덕지덕지 붙어있거든. 돌에 알갱이가. 그래서 쉽게 봤을 때 봐봐. 가라앉는 게 없으면 균일이고요.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가라앉는 게 있으면 뭐야? 불규칙하게 섞여 있으니까 불균일이야. 그리고 이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두 가지 이상의 성질들이 막 나타나겠지, 그치? 네. 그리고 여기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여기까지 하고 1시간 좀 더 된 것 같다.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 순물질하고 혼합물 배웠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문제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자, 물질이 크게 한 가지 물질, 순물질하고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혼합물로 나누는데 수물질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원소. 그 다음에 원소들이 결합해 있는 한 가지 물질, 화합물. 혼합물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 그리고 원소는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게 원소. 그리고 화합물은 다른 종류의 원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합. 다른 종류가 이렇게 붙어서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이게 화합.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균일 혼합물은 혼합, 섞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동그라미 세모가 섞여 있어. 근데 규칙적으로 섞여 있어요. 이 균일. 그럼 이 화합물하고 차이점은 뭐야? 화합물은 아예 붙은 거. 붙어갖고 한 가지 물질이 된 거야. 붙어서 한 가지 물질이 된 거고, 균일 혼합물은 붙지 않은 거야. 그냥 섞여만 있는 거야. 응? 떨어져서. 그럼 불균일 혼합물은 불규칙하게 있는 거죠. 뭐 동그라미는 밑에 몰려 있고 세모는 뭐 위에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응? 불규칙하게 섞여. 자, 그림으로도 한번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성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수물질은 한 가지 물질이니까 성질이 한 가지만 나타나요. 그리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성질이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요. 그게 핵심인데. 우선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순물질.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이니까 한 가지 성질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점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해요. 한 가지 성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이 변하지 않아. 녹는 점이 뭐냐면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데, 야, 니네 녹인다는 건 뭐야? 고체가 뭘로 바뀔까? 액체로 녹을 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물이 있어. 야, 물이 얼음일 때가 고체죠. 얼음은 몇 도에서 녹아요? 얼음은 몇 도에서 녹니? 1도. 1도? 그 0도에서 녹죠, 0도. 응? 0도가 되면은 얼음이 물로 녹기 시작해. 응?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 너네가 알고 있는 얼음은 0도, 0도가 녹는 점이야. 그럼 어는 점은 거꾸로 액체가 고체로 어는 거야. 그러면 물이 몇 도가 돼야지 얼음이 되니? 야, 물이 몇 도에서 얼어? 0도. 응? 그래서 얼음은 0도에서 녹고요. 물은 0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같은 물질이라고 그러면 녹는 온도하고 어는 온도는
똑같아. 끓는 점은 말 그대로 끓일 때 온도야. 끓일 때 온도. 그러면 끓는다는 건 뭐야? 액체가 기체로 끓는 거야. 그럼 물이 몇 도에서 끓리? 100도에서 끓이죠. 그럼 물에 끓는 점이 100도가 됩니다. 100도가 되면은 물이 끓어서 어떻게 돼? 수증기로 막 날아가죠. 근데 이렇게 한 가지 물질, 순물질은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X축은 가열하는 시간, Y축은 온도.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물을 가열해.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로 바꾸는 거야. 그럼 물은 온도가 이렇게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도에서 수증기로 바뀌어? 100도. 100도가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에서 액체, 물이었다가 이 액체가 기체로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아. 그리고 기체로 다 바뀌면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네? 이렇게 바뀔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그럼 이게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끓는 거니까 이게 끓는 온도, 끓는 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혼합물은 뭐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고 해서 소금물은 뭐만 섞여 있어? 소금하고 물하고. 그럼 걔는 두 가지 성질이 있죠. 소금물은 맛은 보면 무슨 맛 나? 짠맛 나죠. 짠맛은 소금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소금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금물은 물과 같이 어떻게 돼? 흘러다니지. 그럼 물의 성질이 있지. 그래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성질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배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얘는 일정하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가열을 했어.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온도를 측정했어. 얘는 아까처럼 물을 가열한 거야. 물을. 응? 이번에는 선생님이 소금물을 가열해보는 거야. 소금물은 혼합물이야. 그지?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가 됐을 때, 여기가 100도라고 그러면 100도에서 끓지 않아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소금물이 부글부글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온도가 막 올라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 그 라면 먹을 때 생각해봐. 라면 먹을 때. 너네 라면 끓이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냄비에 물을 먼저 넣고 끓여. 그럼 냄비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이 몇 도에서 끓겠니? 100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냄비에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은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요. 물 끓을 때 막 거품 생기지. 그게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 연기 같은 거 나잖아. 그치? 그래서 100도가 되면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한동안 온도가 변하지 않아. 온도계를 만약에 거꾸로 재보면은. 그리고 수증기로 다 바뀌면 또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근데 라면 끓일 때 물에다가 스프를 먼저 넣었어. 야, 냄비에다 물을 넣어놓고 스프를 먼저 넣었어. 그럼 이거는 순물질이 아니고 뭐가 돼버려? 혼합물이 돼버리지. 물에 이제 스프, 뭐 소금이나 다른 양념 성분이 막 들어가잖아, 그치? 민재야, 듣고 있어? 그 물에다가 스프를 넣어버리면 혼합물이 돼버려. 그럼 걔를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100도 때 안 끓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 막 올라가. 왜죠? 그 이유도 있는데 좀 어려운데 네. 나중에 끝나고 남아서 설명해줄게. 이유가 좀 어려워. 그래서 너네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끝나고 남아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더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끓여서 먹고 싶으면 물만 넣고 끓이는 것보다 스프를 넣고 끓이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그래서 라면이 빨리 익어요. 응? 빨리 익으니까 좀 더 맛있게 되거든. 그래서 라면 먹을 때 저기 스프 먼저 넣고서 끓이세요. 그게 더 맛이 더 좋을 거야. 응. 라면은 다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라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게 왜 높아지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데 가르쳐줄게. 아, 괜찮아? 너무. 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고체하고 액체의 혼합물. 고체하고 액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금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소금은 뭐야? 고체죠. 물은 액체죠. 네. 그럼 고체하고 액체를 섞었을 때는 순수한 물질보다 순수한 물 한 가지 물질보다 끓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지금 물은 100도에서 끓어. 순수한 물질은. 근데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네? 그래서 너네가 이건 외워두면 돼. 순수한 액체, 물보다 혼합물은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요. 끓는 동안에도. 물은 일정한데, 응? 혼합물은 계속 올라가. 특징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하고 액체를 섞어놓은 혼합물의 어는 점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끓는 점이었고, 어는 점은 뭐야? 얼리는 거지? 아까 액체로 고체로 얼리는 거야. 그럼 잘 봐. 봐봐. 얼리는 거니까 가열하는 게 아니고 냉각하는 거야. 냉각. 냉각이 차갑게 해준다. 얼린다. 네? 냉각을 시켜. 그리고 온도를 재는 거야. 그러면 물이 온도가 내려가다가 물이 몇 도에서 온다 그랬어? 0도. 그럼 0도가 되면은 물이 얼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 액체고요. 0도가 되면은 액체가 고체로 얼어요. 그리고 얼음이 다 되면 계속 차갑게 해주면 얼음의 온도가 내려가. 얘네 원래 요거 녹는 점, 어는 점, 이거 녹는 점 아니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요거 1학년 때 배워. 그렇구나. 근데 니네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니까 니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1학년 때 저기 나와. 기억 안 나니? 네. 잠깐 누구 왔지? 선생님 일찍 온 거야? 네. 일찍 그냥 온 거야? 네. 시험 어제 봤잖아. 네. 자, 그래서 자, 물이라 그러면 0도에서 어는데 이 어는 온도를 뭐라 그래? 어는점. 응? 근데 이제 소금물을 얼려. 네. 소금물은 혼합물이지. 그럼 얘는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 차갑게 해주는 거니까 냉각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쭉 내려가. 차갑게 해주니까. 그리고 0도에서 얘가 얼지 않고요. 더 온도가 더 내려가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요. 어느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물이 있어. 강물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혼합물 쪽에 들어가는데 얘를 그냥 순수한 물이라고 하고 바닷물이 있어. 바닷물은 알다시피 소금물이지. 얘는 혼합물이야. 그럼 얘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겨울이 되면 강물은 잘 얼지. 아, 얘네 강은 얼잖아, 그지? 근데 바닷물은 잘 얼어, 안 얼어? 안 얼죠. 잘 안 얼어. 그게 이런 이유야. 강물은 거의 순수한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순수한 한 가지 물질은 영도에서 얼어요. 오. 그 겨울 되면 영도로 금방 온도 떨어지잖아, 그치? 그거 어는 거야. 근데 바닷물은 영도가 돼도 혼한 물이니까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안 얼어요. 더 온도가 낮아져야지 얼어요, 얘가. 그래서 바닷물은 잘 안 오는 거야. 신기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체하고 액체하고 섞여 있는 이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네. 얼릴 때 순수한 물질, 물과 같이 순수한 물질, 순물질보다 이 혼합물은 어느 온도가 더 내려가고 어느 동안에도 계속 온도가 낮아져요. 네?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고 어느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져. 그러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을 거야. 끓일 때는 순수한 액체보다 순물질보다 혼합물은 온도가 더 높고 계속 올라가고 얼릴 때는 순수한 물질보다 어느 점이 더 내려가고 계속 온도가 낮아지고. 오케이? 바닷물은 왜 짠 거죠? 소금이 들어있을 거죠. 아니 왜 소금이 들어있는 거? 그럼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소금이 뭐야? 염화나트륨이지? 네. 응? 염화나트륨. 이 나트륨은 육지에서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오고요. 이 염소는 바닷속에 이제 해저 화산이 터질 때 화산가스 성분이 나와요. 아. 그래서 바닷속에 이제 나트륨도 들어있고 염소도 들어있거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서 이제 짜지는데 얘네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차차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워. 네? 네. 나중에 배워요. 네.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지겨워가지고 하품 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요거 특이한 그래프 얘네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올 때 있어. 그래서 저 한번 보자. 선생님 여기 그려준 거 얘는 되게 중요해. 네. 얘는 되게 중요하고 얘는 거의 안 나와요. 한 10학교가 시험 보면 한 학교 정도? 가끔 선생님이 심심할 때 얘네 틀리게 하려고. 자, 얘는 뭐냐면 보세요. 고체하고 고체를 섞어놓은 거야. 지금 고체하고 고체를 섞어놓은 거거든. 지금까지는 뭐 했어? 고체하고 액체를 섞은 거에 대해서 했지? 고체하고 액체. 얘는 고체하고 고체를 섞은 혼합물의 녹는 점. 녹는다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온도를 얘기하지. 자, 나프탈렌이라는 물질이 있어. 나프탈렌이 그 하얀색 고체거든. 좀약이라고 들어봤어? 좀약? 화장실. 그래,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하얀색 고체 나프탈렌도 있고요. 얘는 어떤 변기에 가면은 그 오줌 넣는데 이렇게 나프탈렌 넣어놓기도 하고, 옷장 같은 데 넣어놔서 벌레 같은 거 못 오게 한다거나 뭐 습기 제거할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이름이 되게 어렵지?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거 고체야.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 얘도 고체고 얘도 고체. 두 개를 섞었어. 섞은 다음에 녹이는 거야. 녹이려면 어떻게 돼? 가열해야 되지? 그래서 가열하면 녹거든? 근데 나프탈렌 한 가지 순물질만 녹일 때는 얘가 이렇게 80도 이상에서 여기서 녹는데, 그리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한 가지 물질, 순물질만 녹일 때는 얘가 한 여기 40도 근처에서 녹는데, 아니, 여기 초록색이다. 50도 근처에서 녹는데, 그럼 얘네들은 순물질이니까 어때? 야, 순물질이니까 어때? 녹는 점이 일정해, 이렇게. 녹는 동안 평평해.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지 물질이면은 끓이거나 얼리거나 녹이거나 이게 평평해. 근데 이거 혼합물로 바꿔버리면은 평평하지 않아요. 평평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나트탈렌 순물질,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순물질. 얘네들은 녹는 점이 일정해. 온도가 일정해. 근데 얘네들 섞어서, 얘네를 섞어서 혼합물로 바꿔버리면, 혼합물을 녹이면은 온도가 어떻게 됐니? 얘네들보다 더 내려왔죠. 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고 온도가 평평해, 평평하지 않아? 평평하지 않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그냥. 실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고체고체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녹일 때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프탈렌이나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변해요. 일정하지 않고. 알았지? 응? 이해했어? 자, 오른쪽에 문제 6문제 있다.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한번 풀어보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나요? 풀어봐. 유찬이가 다 맞추면 그만한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은 중에 뭐라 아, 빨리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